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도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항상 수능은 어려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운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할 거고, 또 최종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수능이 어려운 거는 항상 수능이 어려웠지만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이유는 재수생들의 증가예요. 재수생들의 증가가 전년도 2023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재수생의 비율이 16.1%였죠. 물론 그 전에는 13% 정도 비율이었기 때문에 6월에 참여한 13%에서 16%로 증가하면서 재수생들이 많이 증가했다. 최대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무려 16%에서 19%로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왜 위협적이냐 하면 이 재수생들이 수능의 강점이 커요. 특히 난이도가 높은 수학이나 탐구 영역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 이 점이거든요. 특히 재수생들 중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많냐 하면 재수생뿐만 아니라 삼수생, 사수생, 오수생들, 다수생들이 많아요. 이 다수생들이 걱정스러운 이유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반복 학습에 통해서 많은 양의 학습을 통해서 성취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범위거든요. 똑같은 책을 한 번을 보고 두 번을 보고 세 번을 보고 또 같은 비슷한 영역의 다양한 책들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학업적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현재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약대나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면서 올해 수능시험을 보시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언제 들어오냐? 6월이나 9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에 들어온다는 점, 이 점도 위협적인 거죠. 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6월에 봤었던 시험의 결과, 9월에 봤었던 시험의 결과, 이게 대부분 수능으로 연결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6월이나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50%를 간 넘는 정도의 인원밖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실제 100%는 수능에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강력한 경쟁자를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6월 시험에서는 국어의 난이도는 전년도 수능과 유사했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난이도도 높았는데 전년도 수능보다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웠다는 얘기는 결국은 만점과 1등급의 간격이 크게 확대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점수가 확대가 되어지면 1등급에서 만점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상위권, 다시 말해서 고득점을 맞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사실상 2등급과 3등급대의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지만 실제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어지면서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입시도 또 다른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4학년도 우리가 6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9월 앞으로 수능 어떤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13.8%, 2022학년도가 13.9%, 그 다음에 2023년도가 16.1%였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올해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무려 19%예요. 근데 19% 이러면 이게 전체의 19%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9%는 6월에 참여한 학생들이 19%. 그럼 실제 수능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냐? 보통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50%를 간 넘는 한 50, 52% 정도 되니까 전년도에 16.1% 이게 50%라고 가정하면 곱하기 2를 하면 32%잖아요. 작년에 재수생의 비율이 31.13%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거의 16% 곱하기 1을 하면 뭐가 나온다? 실제 수능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나온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6월에 참여한 인원이 19%고 곱하기 2하면 38%. 엄청난 거죠. 작년에 수능에서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31.13%인데 올해 만약에 38%의 재수생이 증가가 한다. 그럼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올해 작년에 31%였다면 올해는 적어도 한 33% 정도까지 재수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6월에 참여했었던 학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2023학년도에 16.1%였었을 때 실제 9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18.8%, 18.85%고요. 인원으로 보게 되어지면 6월에 참여한 졸업생은 76,675명이었고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에 참여한 졸업생의 숫자는 92,251명인데 대략적으로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한 52%라고 하면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한 58% 정도, 60%가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 만나게 되는 최상위권의 재수생들은 언제 온다? 수능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이나 9월의 점수의 결과를 가지고 마치 이게 수능의 결과인 거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죠.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본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나는 평상시에 1등급을 계속 맞았어. 라 하더라도 실제 수능에서 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들어오면 동일한 원점수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와 등급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재수생의 비율의 증가, 다수생의 비율의 증가,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의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입시가 매우 어려워지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수능과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상위 누적 비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국어 영역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국어는. 작년에는 수학이 어려웠고 국어가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 전년도 2022학년도는 불수능이라고 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려웠어요. 작년에는 국어 영역은 좀 쉬웠죠. 작년에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 만점이 134점이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6월 표준 점수 만점이 136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 만점이 별 차이가 없죠. 1등급은 126점, 130점이니까 올해 6월 시험이 작년의 수능 시험보다 어떤 구간에서 어려웠냐면 특히 1등급과 2등급의 구간에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약 4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5점 정도이기 때문에 점수 구간이 확대된 구간이 1등급과 2등급 정도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능 시험과 올해 6월 평가원의 시험의 난이도는 국어 영역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좀 다르죠. 항상 수학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수학이 어려워요. 올해도 수학이 어려울 거고 작년에도 수학이 어려웠고 그 전년도에도 항상 수학이 어려웠고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은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 수능 수학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보니까 145점 아닙니까? 그렇죠? 전년도에 국어 영역의 표점이 134점이니까 국어 영역보다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 만점이 11점이 높아요. 11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라고 볼 수 있죠. 11점이면 1점으로 대학이 최소 1개 이상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점수 차이다. 그만큼 수학이 난이도가 높았고 수학이 수능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4학년도 6월 시험을 보니까 무려 151점이야. 작년에 145점도 매우 어려운 수능이었는데 6월은 151점이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만점과 1등급의 점수 간격이에요. 전년도에는 만점과 1등급의 점수 간격이 12점. 자, 6월 평가원은 만점과 1등급의 점수 간격이 무려 17점이죠. 그만큼 결국은 1등급 위에 상위 구간에 도달하기가 어려웠고 여기에 바로 뭐가 있다? 킬러 문제가 있는 거죠.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 킬러 문제가 올해 배제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름이 배제되는 것뿐이지 항상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이 4등급, 5등급 학생들만 묶어서 보고 1등급, 2등급 학생들만 묶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9등급부터 1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평이한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뿐만 아니라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시험의 출제의 경향, 출제 유형은 바뀔 수 있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시험의 난이도가 높다. 1등급에서 만점까지의 점수 구간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등급, 3등급의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과밀된. 다시 말하면 1등급 위의 상위 구간은 고득점을 맞기가 어려워서 대학 가기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의 구간의 학생들은 시험은 잘 본 것 같지만 학생들이 과밀되어지면서 전년도의 입시나 통계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 합격이라고 예측했었던 게 결국 불합격으로 바뀌는 입시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수능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져. 항상 수능이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은 수학과 탐구 과목이에요.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나 탐구인데, 탐구는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68%, 고3 학생들이 32%, 수학은 1등급이 62.9%, 그 다음에 재수생의 비율이 37.1%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과 탐구에서 고3과 재수생의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 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험의 난이도가 바뀐다, 킬러 문제가 배제되어진다,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이런 변화들 신경 쓰지 마시고 입시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겠죠. 입시는 항상 변하지만 그 변화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은 결국은 많은 양의 공부를 소화한다. 또 마지막까지 집중한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본인의 약점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D-120일 수능 단기 완성 밀착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재수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학원에서는 관리형 독학재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취약과목 독학재수 프로그램,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부진한 부분들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남은 시간을 학생에게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9월 또 수능 어떤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